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인아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혼자서 이렇게 카메라를 마주하고 인사를 드리는데요. 요즘 여러분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는 말이 하나 있죠? 네, 바로 온라인상에서나 오프라인상에서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인터넷 안에서 요즘 이 얘기 아니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바로 더 글로리 넷플릭스 드라마죠. 저는 스포 당할까봐 시즌2 나오자마자 밤을 패서 보았습니다. 안 그러면 스포 당하고 보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문동은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왠지 무엇인가 잘못하면 바로 총살시킬 것 같고 정치범 수용소 보낼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우지로 보낼 것 같잖아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학폭을 저지르면 북한은 어떤 처벌을 하는지 이제부터 알아볼까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충격받았던 게 있습니다. 충격받았던 게 바로 뭐냐면요, 학교에 있는 담임선생님에게 천지 또는 불법 찬조금을 바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거에 더욱더 나아가서 크림이라던가 고가의 선물, 액세서리 등 어떠한 우리 아이를 잘 봐주세요 라는 명목하에 선생님에게 뇌물을 갖다 주면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어서 선생님이 잘하면 학교에서 잘리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 더글로리 안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죠. 문동은의 어머니, 정말 엄마라는 말을 그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그런 엄마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엄마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엄마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자기 자식의 앞길을 그렇게 콕콕콕콕 막아버리고, 그렇게 학교에서 아이가 폭행을 당하고 할 때도 돈 때문에 딸을 팔아먹었던 그런 정말 니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엄마가 불법으로 학부형들에게서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혜교 문동은이 학교에서 잘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이러한 불법 찬조금 촌지가 대한민국에선 불법이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이 대놓고 요구합니다. 어머니, 이번 학기에 어머님의 아이의 성적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는 대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이러면 그거 돈 가져오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대놓고 욕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오니까 아무리 삼성가나 LG 이런 대기업들에서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에 돈을 예를 들어 후원해요. 그러면 그 학생이 특혜 입학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3만 불을 내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3만 불 낸 돈으로 컴퓨터를 산 거예요. 컴퓨터 김일성 종합대학 안에서 쓰는 컴퓨터를. 그랬더니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저 친구 덕분에 우리가 최신식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공부를 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조리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이 북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북한은 학폭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국가적인 공개적인 허락된 그런 학폭이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유나씨 무슨 말이에요? 할 테지만요, 제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학교에서는요, 토끼 가죽이라는 걸 바치라고 합니다. 세외 부담이죠. 세외 부담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토끼 가죽을 1년에 4매씩 바쳐야 됩니다. 4매. 몇 개냐면 4개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를 집에서 키우게 하고 또 토끼를 키우는 집에서는 그 가죽을 사서 내야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아이가 집안의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토끼 가죽 4매를 못 낸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는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학교를 나왔습니다.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요, 온 학급을 다 일어나래요. 그리고서는 운동장으로 나갑니다. 운동장으로 나가서 토끼 가죽 못 낸 사람들 앞으로 나서래요. 그러니까 한 28명, 30명이 정원이었는데 거기서 두세 명 못 낸 아이들이
이렇게 대열 밖으로 제외가 되겠죠. 그럼 그 아이들이 정말 열물을 토할 때까지 그 운동장을 계속 뛰게 하는 거예요. 처벌로. 그러면은 우리 같이 낸 사람들은 그거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유 그것도 그냥 공개적인 학폭 아닙니까 그거? 그러면은 보십시오. 사춘기 시기에 10대 초반 초중반의 그 아이들을 너 토끼가족 못 냈으니까 빨리 10바퀴 뛰라. 그렇게 해서 운동장 10바퀴 뛰우면 그 뛰는 아이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공개적인 학폭이죠. 이거는 그 아이들 조롱하고 쯔쯔쯔 혀를 차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공공묘하게 일어나는 것이 북한이거든요. 그 외에 또 두 번째로 토끼가족뿐만 아닙니다. 고철, 파고무, 파지, 구리, 그 다음에 뭐야 또 유리, 파유리 뭐 내라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차라리 저희 아빠가 그랬어요. 차라리 월사금을 내라고 하라고. 일제강점 시기처럼. 이놈의 무슨 사회주의 무슨 뭐 조선이고 세상에 부러움없는 그런 나라라고 하면서 월사금이 아니라 이건 일사금을 걷어간다.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랬어요. 저희 엄마도 아니 유나야 너네 학교에선 부모 갖다 바치라 소리는 안 하던? 막 이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갖다 바치라 소리는 안 하니? 정말 오죽했으면 엄마들이 집 하나 허물어서 자식 하나 학교 졸업시킨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무료 의료 시스템이고 무료 의무교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다 후라이예요. 아니 물어보십시오. 누가 무료로 학교 다닌 사람이 있는지. 자기가 공부하는 책걸상 암질로 다 만들어가야 됩니다. 지시봉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그 지시봉도 돌아가면서 다 분담제로 깎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정말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회주의라고 하는 저런 정말 사회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주의죠. 근데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자기들만의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벌써 어렸을 때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아, 돈이면 다 되는구나. 뭐라고 하냐면요. 대한민국, 남조선을 물질 만능주의, 썩고 병든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돈이면 다 되고 권력이면 다 되는구나를 배워가지고 이 아이들이 대놓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네 아버지가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면 학교에 와서도 애가 건방져지는 거예요. 선생님한테도 칠테면 칠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쪽이 썩고 병들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북한이야말로 썩고 병든 사기주의 집단이고 정말 저거는 불법 사이비 종교 집단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개적인 학폭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의 팩트 여기 마지막으로 있어요. 바로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요. 북한은 전역이 학폭을 당하고 있어요. 국가로부터의 국가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되는 생활총화라는 것입니다. 생활총화라는 것은요, 인민학교 때부터 학교 졸업하고 죽을 때까지 생활총화를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생활총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생활총화 시간에 뭘 하길래 국가적인 학폭이라고 유나씨 말하느냐?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32명이 아까 제가 정원이라고 그랬죠? 어떤 아이가 이렇게 지각을 해서 들어왔어요. 그럼 그 32명이 그 아이를 비판합니다. 그 아이, 유나동무 일어나라요. 일어나세요 하면 유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들이 그 생활총화 기록부 책이 있거든요. 그거 또 다 검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잘 써야 돼요. 그거 다 생활기록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들고선 읽는 거예요. 유나 동무는 아버지 장군님께서 교시하신 대로 제때 시간에 학교도 못 왔으며 아버지 장군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신 이 꽃대문 이 학교에 들어설 자격이 없다라는 거. 이 아버지 장군님께서 이렇게 유나동무의 이런 정말 귤을 없는 이런 학교 생활을 보고받으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다는 거. 막 이러면서 그 온 학급 아이들이 얘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각한 거 가지고서는 그렇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이런 현상을 없애세요. 없애라요. 이렇게 하면 그 손아이는 머리 숙인 채로 이렇게 있다가 고치겠습니다. 다신 반복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처럼 토끼가죽 못 내고 충성의 자금 못 내고 세부담금 내라는 거 못 냈잖아요.
그러면 온 학급이 달라붙어가지고 윤하동무는 토끼가족도 안 내고 장군님 꼬마가제 우리가 그 소년호 막 전투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부속품들 그런 걸 내질 않았다는 거. 이게 어떻게 충성스러운 아버지 장군님의 그런 소년단원인가. 또 소년단을 졸업하면 청년동맹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다 조직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지나서부터 다 조직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때서부터는 정말 다 노예예요. 그런데 소대, 중대, 대대 편제로 나간단 말이죠. 한 개 학교가 대대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소년단 조직, 청년동맹 조직, 그러니까 다 조직에 다 망라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정신을 마비시키고 세뇌시키고 자아를 잃게 만들어서 무조건 로봇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휘어잡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뭐 32명이 달라붙어서 그 한 사람 비판해 보십시오, 여러분. 멘탈이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더글로리 보니까 문동은이라는 친구가 3-4명 한 데서 그 따돌림을 받잖아요. 근데 뭐 보니까 고데기 갖다 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서 부글부글 막 끓었는데 이번에 그 더글로리를 계기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뭐 더글로리 열풍에 빠졌다고 하니까 좀 보고 전 세계 그 학폭하는 친구들이 좀 부끄러운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의 김정은이 이걸 봐야 돼요. 전 분명히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재미없어서 자기네 그 조선 예술영화 이딴 거 안 볼 거예요. 무조건 남조선 노래에다 남조선 드라마만 볼 건데 제발 좀 보고 좀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북한의 그 전역의 그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느껴야 돼요. 그 김정은이야말로 어떠한 어느 나라 국가 지도자가 자기의 주민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지고 국가 폭력을 행사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북한에서 이제 머서리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머서리 주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머서리를 왜 주냐?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미워하고 그 아이를 무시하기 때문에 애들이 딱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쟤는 학교도 못 나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리고 쟤는 내라는 것도 못 내요. 교복도 돈이 없어서 못해 입는 거예요. 교복도 뭐 국가에서 나오는데 30명이 정원인데 한 10명 나오면 그 나머진 알아서 해보라 이건데 선생님 눈에 평상시에 뇌물 많이 갖다주고 뭘 많이 갖다주고 이런 애들만 먼저 주는 거예요. 교과서나 교복이나 그런 것들, 책가방 이런 학용품들을.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1학년 때부터 들어와서 못 사는 애들은 계속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어쩌다 학교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 그야말로 헌신짝 차듯이 애들이 그 아이를 모서리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전역에 이 죄의식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죄의식이 없고 시스템 자체가 그걸 하라고 장려하는 국가인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생활총알하는 걸 열어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공장기업소는 공장기업소대로 연예인들은 연예인대로 2일 총화예요. 그러면은 이틀 동안에 한 번씩 계속 생활총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공개적으로 계속 이러한 머서리 주고 따돌림 주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망신 주고 뭐라 그럽니까? 북한에서는 이 단두대라고 그러는데 막 그런 무대에 세워놓고 전 학교가 달라붙어서 비판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애하다 들켰어요. 그러면 학급 안에서 끝나는 게 담임선생님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600 몇십 명 모아놓고 정원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팔 불어서 이 학생과 이 학생 비판하는 그런 몰상식하고 그렇게 정말 무지막지한 곳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더글로리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뭐 두주먹 부르지고 막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니 왜 문동은이라는 저걸 당하고 가만히 있을까? 막 이빨을 뭐 어떻게 깨물어서라도 몸이 찢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거 반항해야지. 신통이도 그렇게 착하고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 애들만 골라서 머서리 주더라고요. 우리 북한에 있을 때도 보니까. 저희 담임선생님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단체적으로 그 아이를 머서리 줄 때는 아이들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동무들 그러지 말라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북한은 완전히 집단 체계로 나가가지고 그 집단이 자기네들 사상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그냥 뭐 아우지도 보내고 정치범 보내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당하고 있어도 대부분의 친구들 그냥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3-4명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북한의 아이들은 이 지도자가
벌써 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학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멘탈이 강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북한에 태어나서 공부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불쌍하다라는 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의식이 없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학폭이 잘못됐고 아이들을 모서리 주는 거, 왕따 주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문제가 되는지 뭐 연예계 다 대비해놓고도 학폭 문제 터지면 다 내려놓을 정도로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 도덕의 문제고 정말 이 인격에 상처를 입힐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김정은이 봐야 된다. 이건 북한의 그 조직 체계를 구성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이 위에 특권층들이 이걸 봐야 된다. 죄의식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들 시즌2 안 보셨다면 마저 얼른 시청하시고요. 또 이렇게 문동훈이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가상하에 제가 또 북한과 남한의 학폭을 비교해봤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길 바라면서요. 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